이 카메라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한 칸만 이용해서 찍은 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정에 등이 메인 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천정에 등들이 막 잡혀 있어. 그건 아주 안 좋은 촬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을 이제 한 달 동안 하게 되는데 그냥 그때 그냥 하기 싫은데 한다 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 중에 유튜버가 탄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실습생 중에 그 목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최고의 점수를 맞으려면 실습 끝나기 전까지 유튜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하는 걸 찍어서 올린 분도 있고 이건 실습과 관계없어요. 그냥 자기가 유튜버가 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내가 무슨 유튜버 나는 체질이 안 맞아 하고 전혀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뭐 너무 체질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후문으로 들으니까 그분이 좀 어려워한다 그래서 건강이 첫째니까 찍지 마라 그랬어요. 집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는 편하면 찍어도 되지만 그게 이제 너무 스트레스가 되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면 안 하시면 돼요. 오늘 그 추천 도서는 이거 유명한 책이고 아주 좋은 책이에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인데 과거에 이제 어떤 실습생이 그런 상담한 적도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실습생 중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남편이 떼돈을 너무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근데 떼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좋기는 한데 또 이 떼돈은 순식간에 몇 억을 하루아침에 날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주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떼돈을 벌어도 좋은데 이게 또 떼돈이 버는 그런 동네는 좀 심하더라고. 이번 달에도 보니까 지금 우리 두 아들이 요즘 주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큰 아들이 주식이 너무 오른다고 그냥 500만 원 벌었으니까 싹 팔아버렸어. 잘했네. 그리고는 샀는데 또 며칠 만에 또 500만 원 벌었어. 근데 이제 뭐 어떤 회사는 보니까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50조인데 하루아침에 막 반토막 나고 그러면 25조 날리는 거잖아. 그게 이제 개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개인도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를 잘 해야 되는데 요것도 그런 것과 연관 한번 제가 말도 안 되는 연관을 지어보는 거예요. 이 5가지 사람이 5가지 취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물론 좋은 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이제 부부 갈등이 너무 심하다 그런 얘기 하던데 그게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내는 자기의 개성과 취향을 계속 고집하는 거야. 남성도 그렇잖아. 30년 동안 자기 개성과 취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5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남편은 퇴근했을 때 아내가 좀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남편이 그게 되면 살맛이 나고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살 가치가 있구나 이걸 느끼는데 여자는 반대예요. 퇴근한 남편이 아무 일 안 하고 나하고 내 옆에 앉아서 한두 시간 얘기해 주는 걸 원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바라느라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자꾸 힘들어. 그래가지고는 힘들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집에서는 또 아내는 싱겁게 하는 게 최고다. 싱겁게 남편은 짭짤해야 좋은데 저희 집인데 또 이제 우리도 이제 작년에 어떤 조리사는 콜레스테롤을 100% 없애가지고 조리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이제 아동이 87%가 고도 비만이다 이게 나왔거든. 물론 이제 개 중에는 심하게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반쪽이 된 아동도 있긴 한데 이제 물론 그렇게 뭐 적당히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어떤 분은 너무 싱겁게 해야 건강하다. 근데 이게 너무 심하면 또 이게 힘들어져요. 마찬가지인데 이 5가지 중에 이 사람은 그런 많은 연구한 분이에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이
유사한 책이 수십 권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초창기에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 싱글 남자의 5가지 사랑의 언어, 혹은 내 자녀의 5가지 사랑의 언어. 그래서 엄마는 자녀를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아이는 엄마는 나를 하나도 안 사랑한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이 시간을 놓고 이렇게 대화해 주는 걸 좋아하는데 갖다 끄고 오세요. 그게 안 되는 경우. 네, 그래서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평균적으로 보니까 물론 이제 20대가 실습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뭐 그런 경우는 아주 뭐 럭키예요, 사실은. 평균은 50이에요, 50. 아니 그렇다고 해서 언해피는 아니에요. 네, 그게 좋아,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일 그동안 우리가 10여 년 실습을 하면서 제가 해마다 20명씩 지도하거든요. 다양한 계층이 많고 옛날에는 60대 넘은 사람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60대 넘은 사람 안 해요. 왜냐하면 60대 넘은 사람이 너무 자기 고집만 내세워가지고 여러 사람이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름 내규를 정했어요. 미취학 아동이 많은 사람은 받으면 힘들다. 본인도 힘들어요. 맞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 맞아. 선입견이 아니고 맞아. 남편이 자꾸 컴플레인 해요. 너 왜 애들 나한테 맡겨두고 할 일도 아니고 너 분명히 15일이라고 말해놓고 왜 지금도 뭐 막 숙제를 하고 막 정리하고 그러냐. 이래가지고 부부 사이에 금이 가니까 그런 분은 다 학교 보내고 와야 된다. 그게 이제 원칙인데 우리 상담하는 복지사가 뭐 남편이 뭐 확실하게 한 달 동안 봐주기로 했다. 뭐 그래가지고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힘든 거야. 뭐 애가 밤에 잠 안 자다던가 뭐 여러 가지 아프다던가 이렇게 있으니까 반드시 미취학 아동이 있는 분은 실습생 받으면 안 된다. 원칙을 내가 주는데 원칙이 안 지켜져요. 뭐 남편이 엄청나게 잘 본다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분은 이제 그걸 5가지로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는 선물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평생 생일 선물 받은 적이 없대. 경상도 안동에서는 애들한테는 생일 잔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한테 안 해주는 거야, 생일 선물을. 잔치도 안 하고 내 생일도 챙기지 말라 그러고. 이게 참 서로 참 힘든 거죠. 이해하는데 30몇 년 걸리고 둘 다 서로 병들고. 그러니까 선물을 좋아하는 것 같으면 정기적으로 선물을 하는 게 좋다. 물론 이제 반대인 사람도 있죠. 선물 그거 사봐야 뭐 집만 어수선해지고 또 어떤 남편은 또 막 자꾸 살림기구를 막 자꾸 혼수병 시켜가지고 막 싸놓고 아내는 몰래 갖다 버리고 뭐 그런 집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또 그 하나가 인정하는 말, 이게 칭찬이죠. 그러니까 퇴근하고 남편이 오면 오늘 우리 아들들은 우리 아내가 보통 10시 몇 분에 퇴근을 해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데 이제 다음 날 거 준비하느라 꼭 10시 넘어 퇴근을 해. 그러면 아들이 컴퓨터 하다가 딱 끄고 기다려요. 엄마 퇴근 시간에. 왜? 웰컴 세게 해주려고. 그럼 엄마가 행복해 하거든. 그런데 엄마가 어떤 때는 더 늦게 오기도 해. 나는 조금 좀 이게 좀 아들이 10시부터 이렇게 30분이나 이상 기다리는데 좀 그 시간 맞춰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제가 소통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 얘기를 아내한테 여태 안 한 거야. 이것도 문제죠. 아들이 10시 되면 좌정하고 엄마 기다리는데 좀 일찍 오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또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아내가 자기가 뭐 할 일이 있어서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은 마인드 시프트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 군대에 들어가면 처음에 2등병, 그 다음에 1등병, 상병, 병장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첫 주는 2등병이고 두 번째 주는 1등병이에요. 1등병이 간단한 것 같지만 1등이 1등병은 총을 쏘면 1등 사수가 돼야 돼.
안 그러면 다시 가서 총 쏴야 돼. 상등병, 병장은 이거 대단한 거죠. 장이니까. 마찬가지로 그 얘기하죠. 첫 주는 실습생이지만 두 번째 주는 정확하게 복지사 마인드가 있어야지 재밌지. 두 번째도 실습생, 세 번째도 실습생. 그렇게 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안 생겨버리니까. 세 번째 주는 센터장이다. 내가 다 해야 돼. 네 번째 주는 난 지금 창업 준비한다. 왜? 실습 끝나면 창업에 대해서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도 없어요. 여기 있는 동안은 여러분이 창업을 충분히 준비하면 제가 얼마든지 컨설팅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실습을 잘한 사람은 직장 소개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있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교 재단일 경우에는 종교하고 친밀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는 자격증 따기 싫은데 남편이 꼭 따라해서 마지못해 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니까 취업 준비를 해보는 게 좋고 창업 준비도 해보세요. 그래야 실습 기간이 재미있어요. 통계예요. 그동안 그런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실습을 하는데, 그런 마인드가 없는 분은 내가 왜 실습하지? 심지어는 실습 다 끝나고 괜히 나 실습한 거 아닌가? 물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의욕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한테 충분히 도와주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뭐 그럴 필요가 없고, 제가 공군 장교로 6년을 근무했거든요. 전역한 지 오래됐는데 선배들이 아직도 군대물이 안 빠져 아주 좋아 그러는데, 이게 그분들한테 좋지만 여러분들한테 피곤하지. 예, 군대물이 쫙 빠져야 좋은데 군대물이 아직도 안 빠져가지고 SNS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 얘기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기자, 여러분은 기자다. 홍보를 이번 기수들은 홍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우리 그 카페에 나오는 첫 번째 동영상 그 실습생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그거보다 좀 더 여러분들이 발전해서 그걸 바꿔치기 해야 최고의 실습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자 역할을 해야 된다, 도승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얘기도 많이 얘기했는데, 그 무슨 뜻이에요? 기자는 뭐예요? 어제 찍은 사진 또 찍는 거 아니죠? 그렇죠? 특종을 찍어야 돼요. 어제 안 찍은 사진 마찬가지예요. 어제 안 본 부분을 보는 거예요. 때로는 후미진 부분도 보는 거죠, 기자는. 그렇죠? 또 괴로운 부분도 봐야 되죠. 여기 보니까 너무 뭐 안 좋다, 사진 찍어가지고 개선을 좀 하면 좋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참 힘든 지금 구조예요. 원래는 매주 한두 명이 들어와야 이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이 일을 해야 좋은데, 그게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제 잘못인데 홍보를 안 했어. 우리가 한 최근 2년 동안 홍보를 안 한 거야. 그전에는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습생 모집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옛날에는 했었는데, 그걸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숫자도 조금 부족하고, 이게 층층이 딱딱딱 계급 구조가 1, 2, 3, 4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 홍보를 하려고 그래요. 홍보를 계속 제가 할 사명이 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장 선생님 이거 보시고 네. 설계도를 짜는 거예요. 교과서를 많이 읽으라고 했는데 바빠가지고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잘 못 읽더라고. 교과서 계속 읽으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창업을 했을 때 적자 나지 않아요. 네, 교과서를 많이 읽으셔야 좋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계도를 짜는 거예요. 교과서 가지고 설계도 짜고, 그 다음에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최종 성적표 가지고 계획도 짜는 거예요. 55개를 내가 하루에 몇 개씩 해보겠다. 그래서 그리고 점심 먹고 30분씩 독서 시간이 있으니까 책 꼭 읽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한 권 다 읽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목차, 이거 뭐 앞에 10분 뒤에 10분만 읽어도 여러분 보니까 똑똑해가지고 다 파악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괜찮으면 이거 카페에다가 여러분이 SNS 능력을 개발해야 되니까 꼭 여러분 지난달에는 선배가 책 다 읽은 거 아니에요. 그냥
신강서적 보고 인터넷 검색하고 그거 홍보 기사 쓴 거 한번 참고하세요. 여러분들도 책 읽고 그런 식으로라도 다른 거 뭐 가족이 모여서 뭐 새로운 요리 만들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서 SNS 그 포트폴리오를 분량을 최대한 늘리시는 게 좋아요. 오늘도 여러분 뭐 낯선 일을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낯선 일,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영양제를 꼭 드셔야 돼요. 영양제 꼭 드시고 아침 식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 산책을 꼭 1시간씩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이 별거 아닌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시는 분들은 아주 행복하게 실습을 하는데 이걸 이게 하나를 무시하면 다 무시하게 돼요. 저녁에 회식하지 말고 일찍 자라. 밤에 회식하고 밤새 먹고 그 하나 어긴 거거든요. 그리고는 아침은 또 늦잠 자고 안 먹고 오고 배고파서 간식 먹고 이거 얘기 많이 했어요. 이게 굉장히 파급 효과가 부정적 파급 효과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빨리 들으시고 가이드라인을 즐거이 이렇게 즐겨주세요. 즐길 수 있어요.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